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친 아버지는 잠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네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내 어머니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려고 너를 두었는가 봐. 참고 참던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그리움이 본물처럼 터진 날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아버지는 가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 잃은 슬픔을 표현하곤 하였습니다. 갔던 봄은 제철이 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데 인생은 한 번 가면 영원히 못 오는 것인가 라며 날이 갈수록 더욱 어머니가 생각이 난다고 아버지는 애틋한 마음을 나타내곤 하였습니다. 바로 전날 힘겨운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는지 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 저는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생전에 정을 나누던 일, 어머니의 자상한 손길, 어머니의 말없는 미소가 아버지는 그날따라 못내 그리웠던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를 향해 있던 어머니의 눈과 귀, 아버지가 필요로 하기 전에 이미 자상한 손길로 아버지 곁에 늘 서 있던 어머니의 존재가 너무도 간절하게 그리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아침은 그러한 안타까움과 절실함의 무게가 참고 참았던 그리움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한 듯합니다. 아직도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살아있어서 이 식탁 옆에서 아버지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면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눈물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머니와 함께 다정히 앉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도 강한 분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앞에선 남편으로서의 아버지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어떻게 배려할까를 고민하는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강직한 군인의 모습도 아니고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잘 이끌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뭉쳐진 이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자상한 남편으로서의 아버지 모습을 보며 저는 군인이기에 또한 대통령이기에 가려진 아버지의 타고난 심성은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1968년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호주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본 두 분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중 가장 아름답고 정겨운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길이가 긴 치마를 고친다며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조용히 하라는 뜻을 제게 보이더니 어머니의 모습을 스케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후 그림을 다 그린 아버지가 자상스럽게 자신이 그린 스케치 그림을 어머니에게 내보이며 화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어머니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감격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림이 별로 예쁘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느냐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그럼 다시 잘 그리지. 턱하고 목선이 포인트야. 라며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고 다시 그린 아버지의 그림에는 어머니의 목에 있는 작은 점과 함께 영수에게 라는 사인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선물 받은 어머니는 고마운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림을 천천히 쓰다듬는 모습에서 아버지에게 또다시 감격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소득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정한 두 분의 모습이 딸인 제 마음을 얼마나 흐뭇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소양강으로 전 가족이 소풍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돌아온 후 아버지는 뒷주머니에서 조그만 비닐을 꺼내시더니 열심히 준비했는데 쓸 일이 없구만 하고 웃으며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우리들까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봉지는 먼 길을 떠날 때마다 멀미를 하고 나던 어머니를 위한 아버지의 특별 배려였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고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는 짓궂지만 다정한 웃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산 어린이회관 기공식에 다녀온 어머니가 근심 어린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멀미를 하여 식사를 거름은 물론이고 연설의 요지를 간략하게 적어갔음에도 멀미 휴유증으로 인해 조리 있게 연설하지 못했다고 어머니가 큰 걱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설을 기다렸던 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어머니는 부산시장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잘 준비된 행사에 연설이 부족했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고도 어머니는 잠을 설쳤던 모양입니다. 옆에서 보기가 안 되었던지 아버지는 다음날 어머니를 수행했던 비서를 통해 어머니의 연설문 초고를 구해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가정주부가 연설을 잘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 말씀에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해버린 연설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어머니는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남편에게서 큰 위로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신뢰와 사랑을 나누며 늘 아버지 곁에 있던 어머니를 아버지는 너무도 빨리, 너무도 생각지 않은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짧은 이별을 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어머니와 영원한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큰 슬픔 속에서 어머니를 보내야 했던 아버지이기에 아버지는 그 시간을 버텨내면서 차마 자식에게도 풀어버리지 못했던 그리움을 시를 통해 혹은 일기를 통해 남몰래 혼자 사귀곤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할 아버지의 슬픔과 그리움은 아버지가 남긴 시와 일기만이 전해줄 뿐입니다. 1974년 9월 30일 당신이 그리우면 당신이 이곳에 와서 고이 잠든 지 41일째. 어머니도 불편하신 몸을 무릅쓰고 같이 오셨는데 어찌 왔느냐 하는 말 한마디 없소. 잘 있었느냐는 인사 한마디 없소. 아니야, 당신도 무척 반가워서 인사를 했겠지. 다만 우리가 당신의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이야.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내 귀에 생생히 들리는 것 같아. 당신도 잘 있었소? 홀로 얼마나 외로웠겠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당신이 옆에 있다 믿고 있어요. 언제까지나 당신이 그리우면 언제나 또 찾아오겠소. 고이 잠도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올 테니 그럼 안녕. 어머니는 평생을 두고 아버지에게 여보라고 부르지 못하고 항상 조용한 목소리로 이거 보세요. 어디 계세요? 하였습니다. 그토록 아버지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존경하고 신뢰했던 어머니가 너무도 그리울 때면 아버지는 어머니의 영정과 마주 앉아 대화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생전의 그 목소리 그대로로 아버지에게 시리와 슬픔을 딛고 일어설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1975년 8월 15일 금요일. 상가 세월이라더니 벌써 아내가 간 지 1년이 되었구나. 세월은 과연 유수와 같이 빠르도다. 작년 이날, 생각하기조차 괴로운 이날. 작년 이날 9시 45분경 아래층 집무실에 오렌지색 한복 차림으로 내려온 당신과 같이 식장으로 향하였다. 그것이 당신이 청와대를 생전의 마지막 하직하는 길이었다. 작년의 오늘은 나의 일생 중 가장 긴 하루요. 가장 괴롭고도 슬픈 하루였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허탈에 빠진 그날이었다.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나의 심신에서 모든 용기와 의욕을 잃어버리게 한 그날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란 세월이 벌써 흘렀다. 지난 1년 남모르게 수없이 많이 혼자 울기도 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야에 묻혀버리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고 일어났다.
그러나 이 엄청난 정신적 타격과 시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내와 인내로서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용기를 되찾기에 안간힘을 다 썼다. 그럴 때마다 아내 영정 앞에 앉아 아내와 대화를 했다. 아내는 언제나 나에게 격려와 용기를 일깨워 주었다. 아내의 유지를 받들어 아내가 다 펴지 못한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시리를 박차고 일어서야 했었다. 고인의 그 지성을 받들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할 것을 몇 번이고 다짐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고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 오늘도 동작동 국립묘지에는 아내의 산소를 참배하는 행렬이 이른 새벽부터 종일 계속되었다. 15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팔순의 노인, 몸이 불편한 상위군인, 맹인, 불구자, 가정주부, 학생, 시골서 원로에 올라온 각계 국민, 외국 인사 등 8월에 태양이 쪼이다가 소낙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 질서정연하게 순박한 참백에게 행렬이 끊일 줄을 모른다. 저녁 TV에서 이 광경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웠다. 고인의 평소 몸에 밴 인간성과 누구에게나 부드럽고 겸손한 사랑의 열매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 박은 유덕의 소치일 것이다. 1975년 8월 19일 화요일.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다. 그러나 낮에는 섭씨 33.4도를 오르내리는 노염이 기세를 부린다. 작년 8월 19일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유택으로 떠나보내고 마지막 작별을 하던 날이다. 벌써 1년이 갔구나. 정든 청와대를 마지막 떠나며 한마디 인사도 없이 한 번 뒤돌아보지도 않고 청와대 정문에서 당신을 마지막 떠나보내고 꽃수레가 현무문 앞에서 왼쪽으로 꺾어서 중앙청으로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머금던 그날, 그 생각이 새롭기만 하구나. 회자 정리호 생자 필멸이라는 무상의 도리를 인간의 힘으로 어찌하랴. 오늘도 저 남산 중허리에 우뚝 솟은 구 어린이회관을 창밖으로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당신의 그 단아하고 다정스럽던 모습을 그림자를 그려보며 언제까지나 서 있다오. 구름 한 점 없는 저녁 하늘에는 티 없이 맑고 밝은 달이 둥실 떠서 장안을 비추고 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생각나실 때마다 남산 허리에 솟아있는 예전의 어린이회관을 창밖으로 바라보면서 어머니와 함께 했던 추억을 생각하였습니다. 해와 달이 뜨고 지고 세월도 흘러가고 강물도 흘러가고 인생도 오고 가는데 이승을 떠나면서 사랑만을 두고 간 어머니를 떠올리곤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생전에 사용하던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앉던 의자까지도 소중하다고 하였습니다. 잊어버리려고 해도 더욱 생각나는 어머니. 이제 다시는 슬퍼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도 문득 떠오르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우아한 모습, 그 다정한 목소리, 그 온화한 미소가 떠올라 더욱 그립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또 그리운 이를 향한 시들을 소리 없이 지어내곤 하였습니다. 저도의 추억, 저도 해변에서 맴 씨르릉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정든 섬에는 매미와 물새들이 옛 주인을 반기는 듯 성하의 태양이 백사장과 파도 위에 은빛같이 쏟아져서 눈부시게 반짝이고 암벽과 방파제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진 배곡 같은 파도가 1파, 2파, 또 3파, 4파
온종일 반복해도 지칠 줄 모르고 만고풍상 다 겪은 이끼 낀 노송은 해풍과 얼싸안고 흥겹게 휘청거리네. 지평선 저쪽에서 흰 구름 뭉게뭉게 솟아오르니 천봉만봉 천태만상 현멸무상 이로세. 밤하늘의 북두칠성은 언제나 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서산에 걸린 조각달은 밤이 깊어감을 알리노니 대자연의 조화는 무궁도 하여라. 해마다 여름이면 그대와 함께 이 섬을 찾았노니 모든 시름 모든 피로 다 잊어버리고 우리 가족 오붓하게 마음껏 즐기던 행복의 보금자리. 추억의 섬 저도 올해도 또 찾아왔건만 어이된 일인가. 그대만은 오지를 못하였으니 그대와 같이 맨발로 거닐던 저 백사장, 시원한 저 100년 넘은 팽나무 그늘, 낚시질하던 저 방파제 바위 위에 그대의 그림자만은 보이지 않으니 그대의 손때 묻은 가구짓기 작년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미소 띤 그 얼굴 다정한 그 목소리 눈에 선하고 귀에 쟁쟁하건만 그대의 모습은 찾을 길 없으니 보이지 않으니 어디서나 찾을까. 해와 달은 어제도 오늘도 뜨고 지고 파도 소리는 어제도 오늘도 변치 않고 들려오는데 임은 가고 찾을 길 없으니 저 창천에 높이 뜬 흰 구름 따라 저 지평선 넘어 머나먼 나라에서 9만리 창천 은하 강변에 푸른 별이 되어 멀리 이 섬을 굽어보며 반짝이고 있겠지. 저기 저 별일까? 저 별일 거야. 아버지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활짝 핀 목련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봄날이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목련꽃을 보며 아버지는 다시 피어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생명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목련의 그윽한 향기를 지녔던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의 향기는 아버지에게는 오래도록, 아니 돌아가시는 날까지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전의 모습처럼 어머니는 여전히 소리 없이 이 나라 주변을 맴돌며 아버지와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리면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의 따뜻한 모습일 것입니다.